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니,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분은 왜 그렇게 앙숙이 된 겁니까? 처음에 같은 정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응? 잘하고 둘이 합심해서 이렇게 했으면 될 걸.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앙숙이 되고, 정말 조국 장관이 나쁜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쁜 겁니까? 둘 중에 누가 거짓말 합니까? 그리고 무의식 속의 애구가 어떤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마음은 에너지 세상이죠. 에너지 세상에서 에너지 세상은 서열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서열이란 뭐냐면 여러분, 토끼가 호랑이를 지배할 수 있나요? 없죠. 응. 호랑이가 토끼 위에 있어요. 호랑이, 사슴토끼, 초식동물 이렇게 위에 있죠. 그래서 마음의 세상에서도 이 에너지 서열이 잘 배열이 돼야 안정적인 거야. 에너지가 제일 센 사람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작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뜯어요. 여러분이 보기에요, 하찮고 저게 에너지가 약할 때는 벌써 여러분 이런 거 알죠? 사람을 딱 만나면 만만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에고 입장에서 볼 때. 또 어떤 사람 두려운데 위축되는데 저 사람한테 소위 얘기하는 이거 주눅이 드는데 이렇게 이렇게 벌써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라도 왠지 두렵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인데 만만한 사람이 있고 이게 에너지 차이예요. 물론 이제 마음 공부에 세상이 오면 기꺼이 꺾어야 되지요. 그게 그 에고의 세계니까 에고는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이 현재는 관념의 세상, 에고의 세상이야. 에고의 힘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에고의 힘이 약한데 위에 있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밑에 사람이 볼 때마다 무섭고 막 감당이 안 돼. 그럼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밑에 사람을 더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죠. 또는, 아니면 쩔쩔맬 수도 있고, 이 둘 다 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이렇게 보호해야 되고, 그렇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두려우면서, 에너지가 세니까, 나보다 세니까 두려우면서 내가 순종해서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윗사람이 아주 만만하게 보여, 하찮게 보여. 라든가, 아랫사람이 두려워, 이래도 안 되고, 아랫사람이 무서우니까 공격을 해. 또는 윗사람이 무서워서 막 공격을 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 차이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어떤 애고가 있냐면 강자 약자 애고가 커요. 그러니까 정치계나 그런 권력계로 들어간 거야. 권력계나 정치계에서는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애고,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애고의 그 살기, 가해자 피해자, 즉 강자 약자 애고가 센 사람이 그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자 약자 애고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그 판에 안 들어가. 나는 학자야, 나는 공부나 할래, 이렇게 되죠. 그죠? 공부와 학문은 가르침이고 나는 그걸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공격성의 애고가 난무한 데는 본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거기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무의식 속의 애고가 강자 약자가 있는 거야. 굉장히 지배하고 싶고 굉장히 뺏고 싶고 이런 강자와 굉장히 뺏겼다고 느끼는 그 강자는 누가 합니까? 약자가 하죠. 약자와 강자는 하나예요. 그래서 다 뺏기고 내가 지배 당했으니까. 지배하고 싶고, 뺏고 싶고, 이 애구가 그걸 쓰는 거야, 약자가 강자를. 그런데 이때, 머리는 어때요? 그걸 모르니까,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서민이 잘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약자고, 내가 이렇게 다 뺏기고, 지배 당했으니까, 나는, 대신해서, 내가 서민들을 대신해서 약자들 지배하고, 뺏어줄게. 우리 잘 살자? 이런 서민주의를 나타내는 게 뭐냐? 약자의 애고. 본인이 강자 약자 하나의 애고가 올라왔을 때 어느 편에 섰냐면 약자 편에 서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약자 마음만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기득권층이 항상 쓴소리하고 트위터에 뭐라고 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했던 게 약자 입장에서 공격했던 거야. 자, 그러면요. 이 애고의 슬픔은 이게 있어요. 자기가 기득권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득권층이 딱 됐어. 강자가 됐을 때는 어때요? 강자 입장에 마음을 써줘야지 이게 올바른데 강자를 못 써요. 늘 썼던 대로만 쓰거든, 애고는. 왕이 될지라도 내가 약자 마음을 썼던 사람은 왕이 돼도 강자 마음 못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검찰총장, 장관까지 갔어도 강자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약자 마음을 계속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양분이 되는 거야. 응? 국민 중에서 강자 약자가 다 있겠죠. 무의식 속에 애고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거든. 그 외에는 다 있으니까 강자 약자가 딱 애고가 올라왔을 때 강자 마음을 주로 쓰는 사람 눈에는 그러는 거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기가 강자인데 저렇게 약한 척하고 뭔가 여전히 서민 코스프레하고 왜 그래? 강자인데 이렇게. 약자 마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편들어주는 거지. 너무나 이해해. 예, 약자 마음 우리를 대변한다고 느끼고 우리 편이야 하면서 막 이제 편들어주고 나라가 양분돼서 막 싸운 거야. 무의식 안에서. 어? 약자 마음을 사실은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약자에 빠져있는 상태죠. 약자 마음을 인정했으면 강자 마음도 반드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강자 약자 마음 둘 다를 인정해서 약자일 때는 약자 마음 써주고 그래서 윗사람한테 딱 꺾어주고 순종하고 강자가 됐을 때는 강자 마음 써줘서 아랫사람 딱 사랑해주고 우리 잘하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자를 인정을 못해서 약자의 수치가 올라오니까 너무 굴욕적이니까 약자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공격했던 거예요. 기득권층에. 그러다 강자가 됐는데 이번엔 강자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약자 인정 못한 사람은 강자도 인정이 안 돼요. 왜? 자기가 강자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너무 두려워 강자하는 게. 근데 공격받아야 되지 이제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사실은 기득권층을 공격했던 진보 좌파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그 사람들 위치에 서보니까 너무 두렵거든요. 약자를 인정 못한 상태에서 약자 수치가 올라와서 굴욕적이야 우리가 왜 너한테 당해야 돼 하고 막 공격했다. 이번에 강자가 되니까 강자도 인정을 못하겠네. 약자를 인정한 만큼 강자 인정하거든요. 약자를 인정 못한 만큼 수치스러워서 강자가 돼도 두려움이 올라오고 수치스러워 강자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강자 입장이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분은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는 너무 약자지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데 그 마음은 무의식은 하나거든요. 공명하는 거야. 무의식 속에 국민들 중에 약자가 큰 사람 약자의 수치를 인정 못하고 약자가 나는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맨날 그냥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응? 그런 사람들은 이 조국 장관 편을 든 거예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냐 무의식 속에 그 강자 약자 애고가 있는데 이분이 오랜 그 검사 생활을 통해서 검사 생활하면 어때요? 뺏고 뺏기는 애고 공격하는 애고를 쓰겠죠. 강자 애고를 쓴 만큼 이 에너지장이 커져서 강자를 웬만큼 인정한 거예요. 약자도 고통을 통해서 조금 인정이 된 거야. 그래서 강자를 쓰는데 강자 마음은 강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랫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왜냐하면 강자 마음을 잘 쓴다는 건 아랫사람을 딱 약한 사람을 딱 보호하는 정의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강자 마음을 쓰지만 대신에 그 강자기 때문에 강자 마음을 쓰기 때문에 윗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존경하고 나보다 더 강자고 마음을 넓게 쓴다고 하면 확 굽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보다 약자 같고 찌질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러면 잘 안 굽혀져요. 이분은. 그때는 정의의 이름으로 딱 이렇게 돼요. 자기가 맞다 이렇게 딱 가게 돼 있어요. 이분도 강자 약자를 완전히 인정 못한 거죠. 논리를 떠나서 내 위에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훅 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굴욕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약자의 수치를 내가 이렇게 꺾을 때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대신에 강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변명 핑계 따위는 안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또 어떤 부분은 사나이다우니까 강자들은 좋아해. 무의식 속에 국민들 중에 강자 마음이 있고 똑바로 해야지 열등이가 너무 싫어. 약하고 찌질한 게 너무 싫어하고 버리는 강자 마음을 주로 쓰는 분들은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답다. 뚝심 있다 이러면서 강자를 쓰니까. 그래서 이 명마는 원래 길들일 때 힘들잖아요. 주인이 아주 힘이 드는 것처럼 그 윤석열 총장님 같은 그런 분은 대차고 에너지도 세고 살기도 세고 하니까 아주 센 주인이 확 해줘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 애고는. 그래서 처음에 영입할 때부터 조금 잘못됐던 거예요. 나보다 항상 내 아래 부하는 나보다 에너지가 약한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서로 편안해요. 충돌이 없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윗사람이 커야 아랫사람을 탁 덮어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보호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기꺼이 편안하게 굽힐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응? 잘 생각해보세요. 내 윗사람이 나보다 에너지 짜고 내가 커.
그러면 들어가서 이게 품어주지는 못하는데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윗사람도 힘들고 아랫사람 다 힘든 거야. 에너지 서열을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일반인의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죠. 에너지 크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인사발령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나는 거예요. 딱. 그리고 또 하나, 윗사람이 에너지가 이렇게 강자가 커도 이게 부딪힘이 있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보니까 이국종 교수님과 그 위에 그 병원장하고 트러블 나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동영상보다 그 두 분의 대화를 들었어요. 에너지는 이국종 교수님보다 윗분이 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강자를 쓰는데, 이 원장님이 강자를 인정했어야 돼. 자기 강자를 인정했어야 그 강자를 올바르게 써요. 강자의 수치를 인정을 했다면, 수치를 인정하고 충분히 강자를 잘 마음을 인정하고 써주는 분, 아랫사람을 보호하는 식으로 써요. 달래주고 여유있게, 아랫사람이 좀 이렇게 대들어도 이렇게 보호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 강자를 제대로 인정 안 한 윗사람은 공격하는 거. 네가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딱 공격하는 걸 써요. 그런 식이야. 우리 육정 교수님은 다룰 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사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분이야. 그분은 단순한 분이거든. 애고를 볼 때. 굉장히 심한 버림받은 애고의 두려움이 큰 분이라 애정결핍이 세고 사랑이 커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사랑을 주면서 충성봉사하시는 거. 우직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분이야. 애정결핍이 세. 그렇기 때문에 고집도 세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거를 예쁘게 말할 줄을 몰라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저 좀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애정 결핍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이걸 딱 수치스러워서 일단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뚝뚝하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좀 속마음은 속정은 있고 그런 분이지. 그럼 윗사람이 여유가 있고 강자 마음 충분히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강자로서 강자 애고를 인정한 분이면 그걸 다 보이니까 에이 잘하지 이렇게 해주면 막 충성봉사할 분인데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이분이. 당연히 그냥 무조건 너는 복종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훅 공격성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 쓰니까 이 애정결핍 심한 이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사랑이 필요한데 윗사람이 강자로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걸 써주면서 내가 이렇게 최대한 해줄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응? 나 좀 봐줘. 응? 교수님 나 좀 봐줘. 이렇게 싹 굽혀주면서 이렇게 딱 사람 좀 품에 쑥 들어오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자 약자 어느 편에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강자 약자 어느 편보다는 둘 다 인정해서 약자의 수치와 약자가 됐을 때 올라오는 그 굴욕감 있죠. 그렇죠? 그거랑 강자가 됐을 때 두려워요. 강자. 사람들이 다 공격할까봐. 그 강자가 됐을 때 그 두려움과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약자가 됐을 때 그 굴욕감 수치, 꺾을 때 굴욕감 수치 이걸 다 인정해서 강자 약자를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는 강자지만 누구한테는 약자잖아. 그치? 센 검찰총장님, 윤석열 검찰총장님도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꼬맹이 딸이 있으면 걔한테 꼼짝 못할걸요? 아빠 이리 와봐 말 태워줘 그러면은 거기선 약자예요. 그렇죠? 부인한테는 약자겠네. 부인한테는 약자예요. 나오면 강자지만 다 상대성의 원리야 이 마음도. 그 에너지가. 그래서 강자 약자를 잘 써야 그걸 때에 따라 쓰지. 그거가 강자를 쓰려고 그러는데 두려움이 올라와. 그래서 윗사람이 약자 마음을 써줘. 나 억울하다. 나 이렇게 약하다. 막 이렇게 써주면 그거 아주 이상한 거예요. 또 약자가 나 강하거든? 윗사람한테 네가 굽혀 이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저 약합니다. 이거 써줘야 돼요. 그걸 쓰려고 할 때 너무 열등감 굴욕감, 수치를 인정 못하니까 그 열등감, 굴욕감이 올라오고 너무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인정하자니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이렇게 윗사람인데 내가 이 두렵다는 거를 아랫사람한테 들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를 못 써주는 거야 마음을. 못 써주니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사 윗사람이 조금 그릇이 작고 약자 마음을 쓰는 분이라도 이분이 사랑을 알아서 부드럽게 굽혀주면서 아랫사람을 잘 다독인다면 또 이게 또 잘 돌아가요. 문제는 그 무의식 속 애고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데 묘미가 있거든요. 그걸 못해서 에너지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부분은 조금 이번에 윗분들은 어때요? 약자의 애고가 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알아서 좀 해줘. 이렇게 심하게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배하는 강자를 못 써요. 아랫사람한테. 남들한테도 해외 입국 막을 때 들어오지 마! 딱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눈치를 봐.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약자죠. 마음이 약자예요. 아무리 위치가 그렇게 변했어도 무의식 속 애고가. 그러면 이제 알아서 조금 해주겠거니. 내가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해주겠거니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니거든요. 강자 쓰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한테 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딱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에너지의 충돌로 일어나는 거고 강자 약자를 제대로 못 써서. 그리고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알아서 좀 굽혀줘 이러는 거고요. 한쪽은 이쪽이 조국 그 장관 쪽은 이쪽에 검찰총장 쪽은 어때요? 확실하게 얘기해. 당신 의견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서 기는 거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아주 윤곽무쌍하게 나가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우리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요 편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약자 마음 쓰니까. 여러분 누구 편 들어? 강자 편 들어? 약자 편 들어? 나 약해 하고 이렇게 우는 사람 편 들어요? 아니면 내 말 들어? 이렇게 강자 편 들어요? 그러니까 서민들 약자 마음이 아주 센 분들은 다 조국 전 장관 편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논리를 쓰고 강자를 많이 써고 살아왔던 사람들, 보스 기질 이런 사람들은 또 윤석열 총장 편을 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약자들은 또 똘똘 뭉치는 게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님 쪽에 쓴 사람들은 그렇게 편들어주는 스타일이 아니야. 독고다이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나오네. 왜 나와 요 입이 방정이네. 혼자 가리라. 무쏘이 풀처럼 혼자 가리라. 너무 잘났으니까. 저 죄송합니다만 우리 보수 우파분들은 좀 잘난 척하는 분이 많죠. 잘나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강자를 쓰니까. 그래서 뭉치는 게 약해. 보수 우파는. 근데 진보 좌파는 약자 마음을 쓰니까 잘 대동단결해. 그래서 무조건 편들어주잖아. 잘못해도. 약자라고 느끼니까. 보수 우파는 너무나 자기들이 다 잘났으니까 공격하다 잘 자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을 많이 들어줘. 그게 인생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편 안 들어줘봐. 나 왕따 돼봐.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좀 강점은 뭐냐면 강직하고 어떤 부분 이게 확실하고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보스 기질이 있어서 지도자의 자질도 갖추고 사람이 따르기는 하지만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 목숨 바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 오직 내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내가 이렇게 딱 해줘야 될 사람이라 책임이 무겁고 힘들죠. 그런 부분은 힘들겠지.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안다면 어느 쪽이든 다 아주 멋지게 할 것 같은데요. 아주 두 분 다 이게 어느 부분 에너지가 달라서 그렇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로맨틱하고 어떤 부분은 감수성도 예민하고 난고 뭐 잘하실 것 같아 그 양반은. 그게 마음을 약자 수치 조금 인정만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머리로는 굉장히 서민을 위하고 진짜 평등한 사회 실현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머리와 무의식의 애고의 괴리이지. 응? 우리 윤석열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조금만 더 그 강자의 그 두려움이 가득하죠. 강자의 두려움을 조금 더 인정하고 그 수치에 빠진 두려움을 인정한다면 조금 더 내가 약한 모습을 싹 보여주면 나를 지켜주죠. 지금 그 아랫사람들은 그 윤석열 총장님 같은 스타일의 보스는 어떠냐면 내가 복종은 하지만 내가 지켜줄 수 없는 분. 감히 이렇게 생각해요. 외롭죠. 딱 지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큰 실수예요. 딱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자를 잘 못 쓰는 사람들, 약자가 수치스러워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보호할 사람을 다 거리를 멀게 하니까. 응?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 보호는 받는데 대신에 확실하게 강자를 좀 써줄 필요가 있죠. 내가 줄 때 있게 딱 그렇게 강자를 써준 다음에 더 이상 약자 코스프레를 안 할 거예요. 약자 코스프레 때문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분이. 트위터에 맨날 그 약자를 올렸다가 본인이 그냥 쏜 화살에 다 맞았잖아요. 마음은 부메랑이다 해서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쏜 화살은 그게 몇 년이 걸리든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 이러잖아. 구업이 제일 무서운 죄라고. 본인이 그 독서를 날렸던 했던 말과 행동 그걸 통해서 상대에게 상처 입은 건 다 돌아와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뿐이 아니죠. 누구나 다 그래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알아봤어요.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제발 좀 댓글에다가 누가 잘했네 못했네 달지 마세요.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에요. 본시 우주 삼라 만상은요.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고 그렇죠? 천둥번개 치면 나무가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고 모든 게 자연의 섭리로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러할 일이 생길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옳다 그래 나의 잣대로 그리고 편들면서 공격하면서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누구를 갖다가 공격하거나 누구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무의식 속에 그 에고를 보고 그 에고를 정확하게 하는 행태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크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걸 못 쓰고 있어요. 요거를 잘 쓰셔야 돼요. 알려주는 사람이지. 무의식 속 에고를 보고 그걸 정화시키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지 누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완전합니다. 내면의 신성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완전하게 자기 마음을 쓸 수 있을 때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잘 못 쓰면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알려줄 뿐이지.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지 않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총장님과 조국 전 장관님 건투름입니다. 두 분의 앞길에 영광이 있기를. 두 분의 에고는 바로 제 에고입니다. 제 속의 강자 약자를 두 분을 통해서 한번 봤고요. 여러분도 두 분을 통해서 자기 무의식 속의 강자 약자 둘 다 있지요. 여러분 속에도 조국, 윤석열 두 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하지 마시고 그냥 에고가 이렇구나 하고 올라오는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고 청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이만 물러갑니다.